토트넘이 리그 3연패에 빠지면서 8위까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이죠. 리즈 유나이티드전 때 리그 마지막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 브랜트포드전 컵대회 골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뭐 골대 맞은 슈팅 또는 뭐 VAR로 취소된 리버풀 골도 있었고 굉장히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요즘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보면 이런 표정들이 여러 차례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게 전혀 좀 즐거워 보이질 않고요. 오늘 뭐 첼시전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손흥민 선수가 미소조차 짓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사실 얼마나 좀 잘 웃기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현지 팬들도 손흥민 하면은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밝게 웃으면서 매번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손흥민 선수의 어떤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뭐 지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계속 좀 어두운 표정이었고요. 줄곧 외롭게 고립이 돼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활약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뭐 이날 전반전 첫 번째 이윤 슈팅도 손흥민 선수였고요. 손흥민 선수 직접 돌파해가지고 만들어낸 장면들이었고 두 번째 이윤 슈팅도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를 도와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이 손흥민 선수고 오른쪽은 이제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제 베르너 선수인데요. 정말 오지게 뛰어다녔습니다. 손흥민 선수. 네, 스프린터도 많이 했고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이 공격 라인이고 왼쪽이 수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베르너 선수 이 그래프에서는 왼쪽 좀 더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곳이 공격수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역할 하는 선수들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훨씬 아래쪽 수비 가담을 훨씬 많이 했고요. 훨씬 뛴 범위가 넓다, 광범위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최근 연패에서 물론 공격수로서 골을 넣지 못하는 부분 분명 책임을 뭐 져야죠. 뭐 그런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혹은 뭐 못 뛰었기 때문에 팀이 뭐 성적이 안 좋았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하질 않습니다.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많이 뛰었습니다만 많이 고립도 돼 있었고 또 수비 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베르노하고 지금 볼 터치 횟수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기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프리미어리그 경기력이 모든 팀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정말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경기들이 잘 안 나와요. 그 중에서도 토트넘은 좀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부상자 델레알리 케인 또 레길론 로셀소 이런 선수들 빠져 있고 또 주전과 비주전의 경기력 차가 좀 크다 보니까 계속 주전 선수들이 혹사가 되는 과정에서 호이비에르가 대표적이죠. 호이비에르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최근에 계속 좀 중원 장악도가 떨어집니다. 상대팀들 브라이튼전도 그랬고요. 이번 첼시전도 그렇고 상대팀들이 중원을 거의 지배를 하고 문전까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이비에르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탓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좀 못 나오게 되는데 이제 호이비에르의 어떤 그런 경기력 저하가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주전들에게 굉장히 아주 큰 그런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매경기 수비수들 큰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반 23분에 다이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태클을 하는 바람에 나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베르너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몸을 날렸던 태클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 제지를 못했더라도 그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무슨 발길질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PK 내주고 조르지뉴한테 이제 PK 골 내주는데 참 수비수가 이렇게 매경기에 번갈아 가면서 큰 실수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천하의 명감독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공격도 참 문제인 게요. 지금 궁극적으로 토트넘 연계가 전혀 안 됩니다. 빌드업부터 중원 거친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공격 쪽에서도 저희가 물론 손흥민 선수에 집중해가지고 경기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스프린트를 해도 케인이 없으니까 패스가 안 들어와요. 공격수인 케인이 어떤 팀 공격 패스의 젖줄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하게 이런 어떤 좀 편중된 현상이 지금 전혀 극복이 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리버풀전, 브라이튼전, 첼시전 3경기 지금 3연패입니다. 3연패고 이 3경기에서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요. 3경기 통틀어가지고 XG가 1.17밖에 안 됩니다. 이번 첼시전에서 XG는 이제 0.58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골 넣을 만한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경기 한 골도 못 넣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력 부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그런 찬스 자체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경기에 토트넘이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실제로도 케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공격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케인까지 빠지니까 그야말로 뭐 거의 뭐 창은 들고 있는데 창 촉이 없는 어떤 그런 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손흥민이 스프린트 시작하고 공간 들어가는 장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정말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패스가 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이걸 가지고 손흥민을 뒷담화하는 거는 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격수이기 때문에 팀 공격력이 저하된 거에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아예 손흥민 역시 케인 없으니까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조롱하고 손흥민에게 책임 덮어씌우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 욕하는 것도 좀 이해는 가요. 결국 어떤 뭐 팀의 모든 성과 선수들의 실수조차도 다 감독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뭐 선수들 한 명 한 명 개인 기량이 완전 지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개인 전술이 안 되는데 뭐 부분 전술 당연히 안 되고 팀 전술로 이게 또 완성이 안 되니까 감독도 지금 무리뉴 감독 벤치에서 좀 서 있는 표정을 보면 완전 무슨 의욕이 하나도 없는 정말 자포자기한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리뉴 감독 책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리뉴 감독의 심정을 좀 이해는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물론 현재에서는 지금 경질설이 뭐 비등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게다가 좀 케인도 빠져 있고요. 무리뉴 감독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좀 측은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이날 베르벤을 왜 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선수 반대편에 이제 그 손흥민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지금 이제 베르벤, 베일, 모우라 뭐 넓게 보면 오리에나 뭐 라멜라까지 이 정도가 쓸 수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베르벤을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봐요. 3톱을 쓰더라도 왼쪽에 손흥민은 확실하게 완전 공격수고 오른쪽에 베르베이는 역할을 다 수비형 윙어의 역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공격 최전선에 남겨두는 반면에 베르베이는 2선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때로는 3선에서까지 수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날 첼시전에서도 상대 투미들 지금 이제 조르지뉴하고 코바치치 이 두 선수를요 은돔벨레하고 베르베인이 나눠서 맨마킹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술적인 쓰임새 면에서 봤을 때 베일이나 모우라보다는 베르베인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이제 모우라가 들어와가지고 공격적으로는 훨씬 더 좀 유날두 같은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무리뉴 감독 축구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가레스 베일, 라멜라, 모우라한테 순위 밀려가지고 몸만 풀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죠. 정말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 아니, 주급을 9억이나 받는 선수예요. 토트넘에서 나눠주는 액수만 3억이라고 하고 지금 케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운동멜러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 손흥민보다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선수를 계속 물론 선발로 나왔을 때 못했기 때문에 또 이 선수를 기용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레스 베일 이런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베일을 데리고 게다가 이 선수가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도 조차 할 수 없는 이거 자체가 토트넘의 어떤 지금 문제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베일보다 대신 베일이 잘하는데도 모우라나 라멜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누구도 토트넘은 누가 들어오든 이 팀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줄 거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벤치가. 네, 무리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토트넘 못하는 거, 팀 엉망인 거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만 부상자도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하나죠. 손흥민 골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손흥민 골도 골인데 저는 뭐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행복 축구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잘 웃기로 유명한 선수가 경기 내내 한 번도 못 웃고 아까 제가 표정 보여드려 정말 인상 쓰려고 쓰는 게 아니죠. 뭐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되고 뭐 패스도 안 들어오고 팀은 계속 지고 이러니까 막판에 지친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만큼 지금 축구가 좀 재미없고 또 결과도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재계약 결사 반대입니다. 이제 제가 한동안 뭐 영상으로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원한다면 재계약 뭐 응원하고 뭐 충분히 좋은 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재계약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고요. 이런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순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토트넘이 오늘 경기 지면서 21경기 한 상태로 승점 33.8입니다. 8인데 한 경기 덜한 에스턴 빌라가 9위인데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사실상 9위라고 봐야죠. 아스날 10위, 리즈 유나이티드 11위, 지금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리스까지도 토트넘이랑 승점 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심상치 않아요. 포체티노가 경질했을 때 14위였는데 정말 그 순위까지도
지금 남일이 아닙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랑 일요일 저녁 9시에 합니다. 이 경기는 시간대가 좋으니까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웨스트 브롬이 지금 19위거든요. 웨스트 브롬 상대로는 정말 토트넘 이겨야 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 골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골 못 넣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웨스트 브롬전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응원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웃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오늘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우였고요. 여러분 언제나 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